안녕하세요. 통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5번째 애수의 호수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되게 잔잔하게 거의 지금 뭐 한 50분 정도 흘러왔는데 중간중간에 뭐냐면 진 티언이 자체가 조금씩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전체적인 의상과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차분함 속에서 서서히 어떻게 보면 뭔가 일어날 듯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뭐가 일어날까 하는 어떤 갸우뚱거림 속에서 계속 영화는 진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결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동생인 데니가 있는 그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이중적인 어떤 모습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로 왔을 때, 점점 이제 본인을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데니하고 톤이 우리 얘기 다 듣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신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니스라는 그 여자가 어땠는지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책도 성공하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니까 책 그만 쓰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이 시간을 좀 더 보내자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남편은 그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을 좀 더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장모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언니를 갖다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도 상당히 그러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때 얘기했죠. 농담 삼아. 그 사람들 코도 골지 않잖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보냈어. 그리고 근데 왜 보냈는데요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보낸 게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보면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왔는데 여러 가지 보면 그 모두가 흥겹게 다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이제 격리돼서 계속 엄청난 불편함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2부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너무 붐벼. 너무 뭐 사람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남편은. 근데 이제 서서히 네. 그리고 여기 왔으면 안 됐어 하고 또 이런 어떤 색감 보세요. 색감 자체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광채를 발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어머니와 루스가 온 이유로 당신이 무서워. 네, 그러니까 데니 당신을 좋아해. 그런데 내 기분이 엉망이었어. 어머니 또 내게 너무했어. 어,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 톤 역시도 그 마치 하인처럼 돼 있어. 그러니까 뭐래요? 그럼 아니에요, 하인이? 당연히 아니지. 내 친구야, 소중한 친구. 하인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스, 자기 언니도 당신의 소중한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루스는 나 언니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질투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지 이러면서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조용하게 한적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 다 불러서 복닥거리게 그렇게 살지 뭐. 왜 이래 히스테리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 고개를 들고 그리고 못 참겠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서히 어떻게 보면 그 집착하는 어떤 느낌이 보이는 거죠. 자, 저기서 Dick, when are you going to visit us? 바하버가 이제 둘이 그 어머니랑 사는 공간입니다. When I finish the book, maybe? I think you'll like it there. 여기서 얘기합니다. This morning, Mother and I. We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to 댄이 같이 데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sailboat. He'd have a wonderful time. 학교도 있고 I'm sure. Yes, I know. Helen told me all about it. 좋은 학교도 있고요. I'll have a talk with Danny. 네. 근데 어때요? 지금 항상 보면 그 여기 진 크레이그가 분한 그 루스는 항상 그 자연 뭔가 괭이를 가지고 뭘 가꾸기를 좋아하고 꽃하고 근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얼굴 안에서도 지금 막 흙이 묻어 있는 어떤 느낌이 나고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그 엘렌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저런 시선. 네. My sweet, my beautiful, my discerning mother-in-law. Who advised me to dedicate this book to my wife. I'll dedicate the next one to her. Dedicate them all to her. I hope you'll send me the rest of the manuscript. 모든 걸 따르게 해야 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는 게 있죠. 나 장모님한테 하고 싶은데. I shall never forget them. But really, there are reasons why I must be getting home. Does Ellen know you're leaving? So this morning. Now, don't look so downcast, dear. You know, in a way, mothers-in-law are like children. They should be seen and not heard. Not seen too much. 보여도 듣지 않아야 되고 많이 보여서도 안 되지. What's 뭔가 wrong with it? 뭔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Nothing wrong with 아무 문제 없네. It's just that she loves you. 얘기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지. Perhaps that isn't good. 안 좋을지도 모르지. 모든 사람과 멀어지니. 그런데 그녀도 어쩔 수 없다네. 원래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인내심을 가져야 해. She loved her father. 아버지 역시 너무 사랑했다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똑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이어갈 대상이 필요했고 그 대상이 바로 이 리차드 할랜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랑의 집착, 모든 거를 갖다 이겨야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조합이 되는 거죠. 둘만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장모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사람 자체를 허용을 안 하는 거죠. 네,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여기 상황이 루스한테 그 아까 편지를 썼고요. 상황 자체가 이제 좋지 않아진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Go to Bar Harbor for a while. I learned from Ruth, and she'd love to have me. 너 자꾸 얘기한 겁니다. 그 바하버, 그 루스하고 장모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기에 가서 살면 I'd love 어때? to go. With Dick, well, no. 얘기합니다. 딕, 그러니까 딕은 리차드, 자기 형이랑 같이 가면 He doesn't want to leave. 안 된다고 하죠. Then we can join you. I'd rather 그러니까 셋이 함께 갈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다 갈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때요? we would all go together, the three of us. We wouldn't be separated for long. 몇 주 안 떨어져 있을 건데 그래도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고요. 호수로 들어가고요. Why, sure. I made a 3/4 yesterday.
나 내일 형한테 좀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 나 오늘 이렇게 연습 좀 할게. 한 4분의 3 갔는데 별로 안 힘들더라. 그러니까 한번 갔다 왔다 하는 거 오늘 시도해 볼게.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합니다. After a while, he'll say, "That's enough then. You better get back in the boat now." And I'll just pretend like I didn't hear him and keep right on going. Are you ready? Great. 그리고 갑자기 저 수영을 시작을 하고요.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합니다. Okay. 네, 지금까지 문제 없죠? 따라갑니다. 네, 지금도 문제 없고요. All right. I'm a little winded. I had a kink in my side. 경련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고. Run for a while. Yeah. 그리고 얘기합니다. 얼마 안 왔다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나 좀 힘든데. Tired. Take it easy. You don't want to give up when you come so far. 네, 이 정도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걸어오고요. 저 장면 이것 때문에 저작권은 갑자기 물이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차갑다고. I ate too much lunch. I got a stomachache. 배가 아프고요. 쥐가 나고요. In the car.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안경을 벗고 휘바람이 들고 갑자기 저 휘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 남편이 곁에 있는 걸 듣는 순간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가라앉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 갑자기 데니를 외칩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고 갑자기 지금 원래 수영 너무 잘하잖아요. 늘 예전에 그 뉴멕시코에서도 늘 이기고 저기서 이제 어때요? 이미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하보로 간 겁니다. 바하보로 가서 동생을 잃은 거죠. 이 장면 되게 기괴하죠. 기괴하면서 아주 표현이 잘 됐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거리감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 본인의 그 혈육이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동생과의 관계는 너무나 그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 보세요. 저 창으로 바라보는 저 어떻게 보면 저 독특한 분홍이 달린 저 하얀 백색. 주로 등장하는 거는 저 백색하고 가끔씩 등장하는 강렬한 붉음과 막 강렬한 원색들이 있잖아요. 부르려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이 장면 어때요? 완전히 외면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혼자 공간을 가고요. Sorry if I lose. Perhaps if you went back to the lodge, just the two of you. No one hates it now. 이제는 그 모든 그곳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동생의 죽음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Everything about it. You've always helped me. 네, 뭔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공함으로 가득 차 있을 거고, 그럼 그 공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애들이라도 있다면 공함이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바라면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장면은 이어져서 그 아버지의 방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했던 그 방인데 그 방을 이제 아이의 놀이방으로 쓰려고 지금 원래 그 화가였기도 하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리차드로 나오는. 그러니까 벽에다가 저 광대의 그 역할을 하면서 저렇게 어때요? 이 셋의 공간 자체는 너무나 그 일상적이고 그 안에 이제 정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공간을 싹 정리하고 여기 같이 사니까 그런데 갑자기 등장해서 이 아버지의 추억들 어디 갔냐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저 완고해 보이는 어떤 색감들, 그 파출리는 하나의 서로를 이어준 그 소설의 그 상징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거 파출리라고 생각해 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When did they leave? Right after lunch. And another thing, don't try to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상태고 하니까 상당히 조심하라고 하고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근데 표정은 밝지 못하죠. 그리고 밖을 보고 누굴 봅니까? 둘이 걸어 들어오는 거. 둘은 지금 아이를 위한 어떤 옷 같은 거부터 그런 걸 사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요. 저 흔들림 있고 저 갑자기 옷이 사방으로 날립니다. 저 장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음악은 그런데 이 영화 자체의 매력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현실감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음악과 그리고 어떤 여러 연출들 속에서 갑자기 이제 환상적인 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부분이 때로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게.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바람이 날려서 저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부분에서 어떤 상징적인 어떤 저 보세요. 저런 부분을 이 셋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런 거를 갖다 즐겁게 넘길 수 있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아주 단순한 일 같은데 벌써 우리 관객의 입장은 주인공인 엘렌의 시선에 동화가 돼가지고 엘렌이 저 밖을 보는 어떤 그런 시선과 일치를 이루면서 저 부분이 너무나 불안하고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의 어떤 관객의 시선이 그 엘렌이 이 사물을 보는 시선으로 점점 같이 젖어들면서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낭만적인 영화로 그냥 그 장면만 보면 볼 건데 저 엘렌의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저 시선하고 같이 불안감의 크기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저렇게 웃고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엘렌은 점점 What did you do when you went to town? 시내에서 뭐 했는지 물어봅니다. 애교 사고 했다고 하죠. About Danny. 데니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나 그런 거 없어? Not especially. 여기도 분홍색의 어떤 배경이죠. 좋아 보인다 하면서 Never seen you so happy. Tell me, do you think Richard loves me? Well, now that's a silly thing to say. 그러면서 I'll tell you something funny. He never liked me. He loved you, but he never liked you. Found a nickname for you yet? Well, not exactly. Sometimes he calls me the gal. 나를 괭이소녀라고 부른다. 둘 간에는 이제 자연스러운 얘기야. 저는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거울을 보고요. 봐봐.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거울을 보면서요. 거울 속에 비친
그 공간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기가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 엘렌. I wish it would die. Ellen. If you were having the baby, you'd love it. Well, I never wanted it. 나는 그걸 갖고 싶지 않았단 Richard and 말이야. I never needed anything else. 그와 나는 필요한 게 없었어. 단지 그 순간을 넘기려고 너가 나한테 그 아이디어를 줘서 했을 뿐이야. 이런 얘기죠. Now this. How can you say? 아,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사악한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사악한 거야. Sometimes the truth is. 때론 사악한 거야. 네, 제가 잘못. 항상 진실이 두렵지 않아. 네,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그 나간 공간에 공항과 더불어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옷을 꺼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요. 힐을 준비하고요. 어떤 색감이에요? 마치 그 푸른색인데 그 밤의 색깔이기도 하죠. 저기서 좀 더 진해지면 이제 늘 깨어 있는 밤 같은 색깔입니다. 네, 이런 색상이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목류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색감 자체가 밤, 그리고 어두움, 목류병, 그리고 영원히 잘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평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해요.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질투하면서 그러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거기에서 신경을 꺼트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진티언이 내면의 이런 증폭감이 극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계단을 저렇게 봅니다. 저 그 동영상 중에 계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벌써 저 계단하면 여러 가지가 아마 떠오르시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제임스 메이슨하고 나왔던 뭐죠? 실물보다 더 큰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그 제임스 위드마크가 그 휠체어를 밀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 나우 항해자여에서 그 어머니가 그 늘 베티 데이비스가 올라가다가 그 걸리는 어떤 그 공간에서 나중에 내려가다가 떨어진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네, 시선과 네, 갑자기 저 신발을 지금 벗었어요. 힐에 대한 알리바이가 필요한 거죠. 네, 음악이 증폭을 하면서요. 네, 저 빨간과 그리고 저 밖으로 열린 저 하얀 공간, 그죠? 하얀 커튼, 그리고 너무나 차가워 보이는 어떤 그런 문들, 그리고 비어 있는 한 의자, 그리고 이 푸른빛의 어떤 색감들. 네. 여기까지 해서 3부죠. 3부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